안녕하세요 여러분, 명화당 처녀보살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보통 자면서 꿈을 꾸는 분도 계시고 꿈 꿨을 때 기억이 안 나는 분도 계실 텐데요. 오늘은 이런 꿈을 꿨을 때는 반드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되는 꿈이 있기에 그 꿈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지몽, 선몽이라고 하는데요. 꿈자리에 잠을 딱 들었을 때 심리 상태에 따라서 꿈을 꾸기도 하지만 분명히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기분 좋은 일, 행복한 일에 대한 선몽도 꾸겠지만 흉몽이라고 해서 예방책을 미리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때 부모님이 나타나서 또 조상님이 나타나서 내 자손 지키자고 미리 일러주는 꿈. 그죠? 자, 부모님이 꿈속에 나타나셨는데 중요한 팩트는 말씀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여기에 구분을 두시면 좋습니다. 꿈에 부모님이 나오셔서 어떤 동작을 막 하시는데 자손을 보고 말씀은 못 하시는 거야. 근데 나를 쳐다보는 눈빛이 너무 처량하시고 걱정이 많으신 눈빛으로 쳐다본다 라고 하면 이 꿈은 분명히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악재가 닥친다거나 집안에 우환이 끓는다거나 내 자손아 너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 거니 분명히 조심해라 가르쳐주는 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모님 전에서 내 자손이 앞으로 이런 불행이 닥치기 전에 너가 미리 조심하고 안전을 취하면 이것도 비껴갈 수 있으니 예지몽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야. 그래서 이 꿈을 꾸고 나시면 본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내 가족 그리고 형제 일신에게도 꿈자리가 안 좋으니까 3일이나 일주일 정도는 좀 서로 다 조심하자. 차 조심하고 인간도 조심하고 또 금전의 투자 이런 부분도 두루두루 다 조심하고 넘어가시면 아무 일이 없다기보단 크게 닥칠 일도 좀 조심스럽게 넘어갈 수가 있고 조금 스치고는 지나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꿈에 반대로 부모님이 나오셔서 목소리가 환하게 크게 웃음소리가 들리거나 아이고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다라던가 그리고 하나는 웃음을 지으면서 내 자손 반갑다 안아주는 이런 꿈은 앞으로 횡재수가 있거나 그리고 집안에 좋은 일이 생기는 그런 길몽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안 하는 꿈은 흉몽에 속한다. 이것만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흉몽에 해당되는 꿈 중에 물은 자연의 법칙이죠. 자, 높은 곳에서 밑으로 위에서 아래로 흘러야 되는 게 맞고요. 또 물은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그죠? 그래서 고여 있는 물이 아니라 흘러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꿈을 꾸셨을 때 물이 흐르지 않고 고여 있는 꿈을 꾸셨거나 그리고 또 거꾸로 흘러. 이건 이제 자연의 법칙에 어긋나는 일이니까 이 꿈을 꾸셨다라고 하시면 분명히 며칠 상간에 길게 보면 또 한 달도 보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집안에 흉한 일들이 생기고 건강적인 문제 그리고 금전으로 손실이 생기거나 또 자손으로 인한 걱정 근심이 생기거나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이 생길 걸 미리 예지몽, 선몽으로 보여주는 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고난이 닥치고 어떤 고통이 나에게 들어오는 꿈이니까 이런 일들을 이제 꿈에서 딱 보여줬다라고 하시면 미리 앞서서 어떤 일을 진행을 하거나 계획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멈춰야 되는 게 맞습니다. 좀 이제 밀어두시거나 또 한번 체크를 잘 하셔서 사기나 관제에 엮일 일이 없나 다시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반대로 맑은 물이 잘 흐르고 있어. 그리고 또 이제 물이 맑아서 너무나도 그 물을 바라봤을 때 내 마음까지도 깨끗해진 것 같아. 꿈을 꾸고 일어났을 때. 이런 꿈은 당연히 길몽이에요. 이런 꿈을 꾸면 재수꿈이라고 하잖아요. 금전이 이제 들어오고 로또를 샀을 때 1등이 될 수 있는 1등 당첨이 될 수 있는 그런 꿈입니다. 그래서 물꿈을 잘 꾸고 나시면 길몽에 해당이 되니까 여러분들께서 로또를 사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이제 전화 상담하다 보면 선생님 저는 로또 1등 될 운이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이런 말을 해요. 1등이 되실 운은 있는데 중요한 건 로또를 사셔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이제 길몽을 꾸고 나셨을 땐 뭔가 행동을 취하셔야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게 생기는 거니까 물꿈, 대박꿈 꾸시고 모든 분들이 금전에 한풀이를 하셔야 되겠죠. 예, 금전으로 대박 나시길 명화당 처녀보살이 기원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꿈을 꾸는 그 순간 느끼는 그 고통, 네, 여기 이제 아픔, 뭐 고통, 그리고 꿈을 꾸고 났는데 깨었을 때 내가 왜 꿈 꾸고 났는데 몸이 이렇게 아프지? 갑자기 이런 이제 내가 스스로 내가 여기가 다쳐서 아픈 게 아니라 뭔가 모를 고통이 느껴진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이 또한 여러분들에게 악재가 닥치고 진짜 일상생활에서 나에게 스며드는 고통이, 고난이 분명히 생긴다. 이런 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꿈에는 아프고 뭐 슬프고 이런 거 별로 느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꿈속에서 눈물을 흘리거나 정말 슬펐거나 아프거나 이런 나의 감정을 느낀다라고 하시면 이 꿈은 분명히 앞으로 행해지는 일에 있어서 정말 나한테 슬픔이 다가오고 그리고 고통이 다가오는 꿈이다. 흉몽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뭐 천재지변 그리고 큰 사고가 난다던가 내가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인간으로 인해서 배신을 당하거나 그래서 쓰디쓴 상처에 사람이 버틸 수 없을 만큼 정말 큰 뭐 트라우마가 생길 그럴 일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꿈을 꾸고 일어났는데 기분이 너무 좋아. 꿈 속에서도 너 진짜 막 깡충깡충 뛰면서 옛날 그 어린 시절에 정말 천진난만하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마냥 좋았던 그런 시절의 기쁨을 느끼셨다라고 하면 이 또한 이 꿈은 길몽입니다. 그래서 이런 꿈을 꾸시면 사업적인 뭐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그리고 계획을 하고 있으시다면 바로 추진을 해도 정말 여러분들에겐 좋은 기운이 다가설 거고 그리고 이 일의 행함에 있어서 귀인이 발복을 하고 또 금전문도 열리고 재수문이 열리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일들이 소원 성취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꿈을 꾸셨을 때 감정적인 부분에서 나는 슬프다, 외롭다 이런 느낌을 가지시는 꿈을 꾸셨다라고 하면 이 또한 내가 일상생활에서 현실에서 이런 일이 분명히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걸 미리 꿈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외롭다, 슬프다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일 이건 뭐냐? 사회생활 하면서 내가 인간 세상 살아갈 적에 사람과 사람이 다 같이 살아가잖아요. 혼자 살 수는 없어. 근데 여러분들께 이런 상처를 줄 수 있는 건 내 가족도 포함이 될 거고 그리고 내 주위의 지인 그리고 뭐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회생활 할 적에 모든 인간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연법으로 인해서 나한테 배신을 당하거나 또 사람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또 직장 생활에서 멀쩡히 다니고 있던 직장에 갑자기 그만둘 일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뭐 시험 같은 거 준비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면 그게 잘 안 되고 계속 미뤄지거나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재산 손실, 금전 손실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 관제 이것도 다 포함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감정적으로 외롭다, 슬프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꿈을 꾸셨다라고 하면 이 꿈 또한 나한테 불행이 닥친다잖아요. 그래서 뭔가 계획하는 일은 잠시 잠깐 또 멈춘다라고 보시면 되고 노력하고 실행을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좀 늦어진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무조건 장기간 안 된다라는 게 아니야. 뭐 3일이 됐든 일주일이 됐든 한 달이 됐든 좀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생각을 하시란 얘기예요. 우리가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이런 말이 있잖아. 이런 꿈으로 예지몽을 준다는 건 본인에게 당신에게 지금 이러한 안 좋은 기운이 있으니 잠시 잠깐은 피해서 돌아서 가십시오. 이렇게 일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좋은 꿈 꿨다고 찝찝해. 난 왜 이런 꿈 꾸는 거야. 이렇게 타박하실 게 아니라 천만다행이다. 내가 이렇게 알고 조심하고 피해갈 수 있는 자체가 행운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께는 그것조차도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또 꿈을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내가 꿈을 꿨는데 그 꿈에서 사람한테 막 대접받고 대우받고 어디 갈 때마다 막 박수받고 칭찬을 받는 꿈을 꿨어. 이건 대박 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꿈을 꿨을 땐 승진을 한다거나 어디 가서 감투를 쓴다거나 명예를 얻는다는 꿈 이런 걸로 또 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꿈을 꿨을 땐 직장 생활에서 여태껏 힘들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나를 인정을 하고 내 능력이
발휘가 돼서 직장에서도 내 자리매김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시험이나 취직 뭐 이런 거에도 성부를 볼 수가 있고. 네, 이 꿈은 제가 며칠 전에도 상담하신 어머니 분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아드님 그 임용고시 시험 보던 날, 예, 아들이 무슨 잔치집도 아닌데 사람들 여러 있는 데서 모여 있었는데 아들이 앞에 나가서 막 박수를 받고 있었대. 이 꿈을 꾸셨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분명히 붙을 거라고 꿈 해몽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꿈에서도 이렇게 예지몽이라는 걸 꾸시고 여러분들이 좋은 길로 갈 수 있고 또 나쁜 길은 피해 갈 수 있는 그런 갈림길이 분명히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살이는 다 공짜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자, 항상 제일 중요한 건 내가 긍정적인 마인드, 정말 좋은 생각하시고 좋은 마음으로 생활을 하시다 보면 지금 힘든 시국이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살아가는 이 세월이 조금씩은 편안해지시고 더 좋은 세월이 분명히 오리라고 믿습니다. 뭐 이런 좋은 꿈 꾸고 나쁜 꿈 꾸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편해지고 또 나쁜 꿈 꾸면 불편스럽겠지만 이 영상을 올릴 때는 여러분들이 흉몽을 꾸고 그 나쁜 일이 일어나세요가 아니라 그 흉몽을 꿨더라도 조심하시고 피해 가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굴곡 없이 그냥 평탄한 삶을 이루길 바라면서 이 영상을 준비했고, 또 좋은 꿈 많이 꾸셔서 대박 나셔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정말 행운이 깃드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최선을 다하는 명화당 처녀보살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명화당 처녀보살입니다. 여지껏 이제 영상 올려드린 것 중에 생각을 해봤더니 뭐 대박 나는 꿈, 뭐 로또 복권 맞는 꿈, 이런 이제 좋은 꿈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드린 것 같아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뭔가 이제 준비하고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뭔가 대책이 마련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이제 죽음을 암시하는 꿈에 대해서 몇 가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한편으로 또 생각이 든 게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병세가 안 좋아서 이제 병원에 계시다가 어느 정도 가족분들이나 지인들이 마음의 준비를 할 수가 있고 아프신 분도 내가 이때쯤이면 이제 다 정리정돈을 하고 갈 수 있겠다 이렇게 마음적인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진짜 아무것도 준비하지도 않은 채 갑자기 겁살 맞았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죠. 급살 맞았다 이런 표현. 그러니까 해운년 운세가 정말 안 좋아서, 아니면 어디 안 좋은 기운, 뭐 상갓집을 잘못 갔다 와서, 그리고 결혼식집을 잘못 갔다 와서 주당을 맞아서 이런 일들로 인해서 내가 안 좋은 운이 들어오니까 죽음에까지 이르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저희가 이제 점사를 보다 보면 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어떤 분이 들어오실 때는 사람은 한 사람이야. 근데 뒤에 시꺼먼 물체를 데리고 오시는 분도 있단 말이야. 이건 이제 저승사자예요. 근데 처음에 신을 받고 이런 점사를 저승사자가 따라와서 감히 이런 말을 하기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사람 생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예전에 경험담을 한번 얘기하자면 그 말을 너무나도 하기가 힘들어서 그냥 둘러둘러 얘기를 했는데 얼마 안 있다 그 집안에 그런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신령님이 주실 땐 또 어떠한 이런 부분을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뭐 꼭 이 사람이 이 집안에 상을 당하실 일이 있습니다 해도 저승사자를 물릴 수도 있고, 그리고 이분이 이만큼 나쁘면 또 행위를 해서, 무속적인 행위를 해서 신령님 전에 빌어서 명예명주를 이어놓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께서도 나 지난밤에 이런 꿈 꿨어. 무서워, 찝찝해, 우리 집안에 뭔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이렇게 이제 마음만 두근두근 되지 마시고 꼭 무속인 선생님과 의논공론해서 이 방법, 어떤 방법이라도 써서 집안의 안 좋은 기운을 물리칠 수 있냐에 대한 그런 부분도 의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죽음을 암시하는 꿈. 그리고 이제 첫 번째, 항상 좋은 꿈도 우리가 꿈을 꿨을 때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있죠. 생생하게 기억이 나야 돼. 근데 이런 이제 나쁜 꿈, 흉몽도요.
기억이 날 것 같은데 긴가 민가 이런 거 말고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꿈. 예, 그리고 꿈을 꿨을 때 남들은 보통 이런 꿈이라고 하면 좋다라고 하는데 본인 스스로는 기분이 왠지 찝찝하고 뭔지 모를 불안감이 든다. 그럼 이건 흉몽으로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사람은 자기만의 고유의 그런 직감, 육감이란 게 다 있기 때문에 스스로는 아는 거예요. 네. 그리고 꿈을 꾸고 불안한 마음이 들고 뭔가 이제 자불안석이야. 괜히 왠지 심장이 벌렁벌렁 된다거나 이런 느낌이 들면 이것 또한 흉몽에 속한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흉몽을 꾸거나 죽음을 암시하는 꿈을 꿨을 때 꼭 누가 돌아가신다 이런 의미보다 어떠한 이제 조심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사고수 조심하세요. 뭐 동쪽으로 가지 마세요 라고 했을 때 그 일이 일어날까? 이런 이제 반신반의한 마음보다는 그래 동쪽으로 가지 말라 했으니까 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더 현명하실 거란 얘기예요. 자, 첫 번째로 버스나 기차를 딱 탔어. 근데 사람들이 꽉 차 있는데 본인 혼자 탈 자리만 딱 비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 다른 사람들은 다 노래를 부르고 신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꿈에서라도 딱 그 버스에서 당장 내리셔야 합니다. 이 버스나 기차는 본인을 좋은데 여행을 시켜줄 그 버스가 아니라 상여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상여고, 그리고 그 안에 꽉 차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는 즐거워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곡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꿈을 꾸셨을 때는 꿈에서도 이런 이제 어떠한 반응을 취하실 수가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 이런 걸 알고 있으면 취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버스나 기차에서 얼른 내리시면 안 좋은 일은 비껴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침대 옆에 신발이 놓여져 있어. 나란히. 근데 신발이 한 짝밖에 없네? 이건 뭐예요? 신발 한 짝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누군가, 내 친구가 됐든 지인이 됐든 내 가족이 됐든 누군가 한 사람과 이별을 할 순간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계단을 올라가서 산의 정상도 되겠죠. 계단을 올라가든 어떤 높은 데 딱 올라갔는데 문이 있어. 문을 열고 나가면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것 또한 죽음에 관한 문제, 충분히 생길 수 있는 꿈입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제발 나가지만 않으시면 돼요. 문을 열고 나가지 않으면 그냥 사고에서 끝날 수가 있지만 열고 나갔을 때는 여러분 뭐 어떠한 집안에 안 좋은 일들이 분명히 발생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저승사자 꿈을 꾼 적이 있어요. 제자길 가기 전에 꾼 꿈인데 너무나도 꿈을 꾸고 깼는데도 너무 생생한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네 집에서 같이 이제 컸기 때문에 그 현관문을 열고 나가면 그 앞에 이제 장판을 깔아놨었어요. 근데 꿈속에서 정말 옛날 전설의 고향에서 봤던 저승사자 두 분이 오신 거예요. 근데 공중부양을 하고 있었어, 분명히. 근데 저는 이제 방에서 자고 있는 상태였고 책을 딱 펼치더니 나와라. 이름을 딱 생년월일 이름을 딱 부르시더라고. 근데 한 번을 부르는 게 아니라 그 귀에 울림, 그게 3번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라고 했을 때 그 순간 제가 이제 안 나가면 더 큰일 날 것 같아서 꿈에서도 얼른 현관문을 열고 나가자마자 그 장판에 무릎을 딱 꿇고 싹싹 빌었어요. 정말 이번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저는 앞으로 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말 착하게 어려운 사람 도와가면서 목숨도 살려가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더니 정말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냐라고 저한테 다시 되물었어요. 이건 진심을 다해서 정말 약속드리는 겁니다 라고 했더니 책을 딱 접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꿈에서 딱 깼는데 이렇듯 어떤 분들이 나왔을 때 나와서 내 이름과 주소라든가 뭐 생년월일을 3번 호명을 했을 때 이거는 죽는다의 의미를 담고 있는 꿈이에요. 그러면 이 영상을 보시고 그러면 왜 선생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라고 이제 되물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지금도 생각을 하면 그때 제가 했던 말이 있잖아요. 착하게 어려운 사람들 도와가면서
살려가면서 살겠습니다. 이 말이 지금 무속인이 돼서, 어차피 저는 태어날 때 그런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신령김전에서 시험을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정말 얘가 그럴 자격이 됐는지, 마음의 준비가 됐는지, 그런 이제 테스트를 통과를 했기 때문에 살려주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으로 돌아가신 조상님들, 조상님들 중에는 뭐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버지도 될 수 있고 내 형제 일신도 될 수 있고 사촌의 육친도 될 수가 있어. 돌아가신 양반들이 꿈에 나와서 이리 와 같이 가자, 뭐 같이 갈 길이 있다 하면서 손을 막 내밀었을 때 이 손을 벌커덕 잡았네? 이것 또한 이승이 아닌 어떠한 죽음을 택할 수 있는 그런 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아프신 분들이나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이런 꿈을 꿨을 때, 조상님이 나와서 손을 내밀었을 때 이런 꿈을 꾸시면 어떠한 이제 마음의 준비가 또 되는 거잖아요. 이제 내가 드디어 이제 갈 때가 됐나 보네, 이런 이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지만 젊으신 분들이나 어떤 이제 뭐 그런 죽음에 관련해서 생각지도 않은 분들은 정말 청천의 날벼락이죠. 그죠? 죽음이란 건 정말 무서운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신 받기 전에는 어떤 힘든 세력이 많고 풍파가 많았기 때문에 때로는 그래 죽어버리자 그냥 그냥 확 죽자. 그래서 어떤 시도도 해봤었어요, 솔직히. 근데 내 목숨이 아닌지라 그것도 결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제작기를 가면서 정말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사후세계는 분명히 있고 또 이 주어진 삶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뭔가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져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정말 무서움과 위기감, 그런 게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진짜 난 죽기 싫어, 이 마음이 되게 강해져요. 뭐 자랑이 아니라 나한테 이런 재주를 주셨고 능력이 있으니까 이런 능력으로 아픈 사람도 낚아줘야 되고 마음의 치유도 해야 되고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이게 제 보람이에요. 살아가는 이유가 있고 또 살아감에 있어서 기쁨이 있잖아요. 그래서 죽는 건 진짜 싫고 정말 생각하기도 싫고 겁이 너무 나요.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요즘 이제 경기도 어렵고 시국이 이렇다 보니까 어떤 누구는 때로는 정말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점사를 볼 때도 살아서 못해요. 진짜 이제나 저제나 버텨도 안 되는 거 요즘은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셨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죽음은 결코 쉬운 것도 아니고 또 죽는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힘을 내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날은 분명히 오기 때문에. 잠시 잠깐 다른 얘기를 했는데,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죽음을 암시하는 꿈. 무궁무진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이제 제가 많이 들어보고 또 접해보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뭐 많이 들어보신 얘기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냥 내 일이 아니니까 스쳐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이런 걸 잘 새기고 계시라는 의미에서 또 한번 꼬집어 드리는 겁니다. 자, 그 상대방의 어떠한 이제 다른 사람이 해골이 돼서 나오는 꿈, 이런 꿈 또한 죽음에 관련한 꿈이거든요. 이건 이제 질병, 사고에 대한 위험이 닥쳤다라는 걸 미리 꿈에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승사자가 진을 친다, 이런 의미도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꿈에서 해골을 봤다, 이런 꿈을 꾸셨으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걔 꿈 꿨네 이렇게 하지 마세요.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 그러면 아는 데가 있으면 꼭 가서 물어보셔야 됩니다. 뭐든 좋은 일은 생기면 좋은 거지만 나쁜 일이 일어난 다음에 그때 돼서 후회하면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니까 미리미리 예방하고 대책 마련을 합시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출산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병아리가 물에 빠져 죽는 꿈, 요런 거는 어린아이가 이제 물에 빠져서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도 포함이 되고요. 뱃속에 있는 임산부가 아이를 잃을 수도 있는 꿈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또 늙은 오이,
한 개 따서 이렇게 내가 손에다 쥐고 있는 꿈, 요런 꿈 또한 뱃속의 태아가 어떠한 이유 불분명하게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거, 요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리고 강을 건너는 꿈. 자, 우리 왜 요단강 건넌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굿을 할 때, 무속적인 행위를 할 때도 조상님들 천도를 시킬 때 용선을 타고 가십니다. 네, 이렇듯 이제 배를 타고 강을 건넌다. 요단강 건너는 꿈이에요. 이건 뭐냐? 죽음을 의미하는 꿈에 분명히 속합니다. 더군다나 제일 정확한 건 그 배를 운전하는 뱃사공이 따로 있습니다.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갔는데 그 배에 뱃사공이 있다. 그러면 분명히 집안에 상을 당할 수 있는 운.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건 또 제 개인적인 꿈인데, 이건 제가 지금도 너무 생생해요. 할아버지 돌아가시기 전날 딱 꾼 꿈인데, 저랑 같이 알고 지내던 법사님께서 아유 처녀보살 여기 빨리 강 건너와 그러시는 거예요, 꿈에서. 그래서 아니 거길 왜 건너가요? 제가 성질을 막 냈던 게 그것도 생각이 나거든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빨리 강 건너와서 여기 와서 발 씻고 가야 돼, 알았어? 근데 제가 꿈에서 강을 건너가서 발까지 씻었네요. 근데 그때 딱 이제 꿈에서 딱 깼을 때 아차 싶었어요. 근데 집에 전화했는데 이미 이제 그런 꿈도, 이제 강을 건너가서 내가 어떤 내 신체 부위, 손이나 발을 씻는 꿈 또한 집에 상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꿈에 해당이 됩니다. 그날 꿈도 너무 생시 같아서 다시 이제 생각하기도 싫은데, 이렇게 이제 꿈이라는 건 예지몽이에요. 알려준단 말이야, 분명히. 근데 보통 사람들이나 뭐 저도 인간인지라 또 때로는 미련해서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또 지금뿐만 아니라 그날 당일날도 제가 얼마나 가슴 치면서 후회를 했는지도 또 생각이 나네요. 내 가족이나 지인이나 친구가 갑자기 어느 날 없어진다는 거, 그 자체 진짜 꼴 보기 싫은 사람 말고는 나랑 친하고 내 마음 알아주고 내 측근인 사람들이 누군가 어느 날 없어진다는 자체가 너무나도 슬프지 않나요? 그 생각만 한다는 자체가, 그죠? 자, 이제 뭐 여러 가지 꿈들이 있는데, 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유산의 우려가 있는 꿈, 또 요걸 마지막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죽은 잉어를 보는 꿈. 이제 강에 갔는데 잉어가 죽어서 물에 둥둥둥 떠 있다, 이런 꿈을 꾸시면 유산과 관련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 가마를 타고 떠나는 꿈. 이 또한, 이건 이제 나 말고 우리 가족이나 주위에 어떠한 분이 돌아가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죽음을 암시하는 꿈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좋은 꿈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렸었지만, 이 꿈을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일에 닥쳐서 미리 닥쳤을 때 놀라지 마시고, 미리미리 꿈으로도 충분히 예지하고 또 예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 안 되는 예시지만, 요런 꿈을 꾸셨을 때는 꼭 그냥 혼자 넘기지 마세요. 충분히 살릴 수 있고 또 기회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주위에 아시는 분들이나 뭐 무속인 선생님들께 꼭 의논공론 하셔서 잘 풀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 만땅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